週間番号371 이로써 대법원은 서소문 시대를 마감하고 서초동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붉은 벽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는 식민지 법원이었고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의 중심이었으며 지금은 예술과 문화가 숨쉬는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895년 조선 정부는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평리원을 설치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당시 근대적 재판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이 일본의 강한 압박을 받으며 점차 주권을 잃어가게 되죠. 1905년 일산의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사법권은 일본에 의해 침탈당합니다. 이후 1908년 일본은 기존의 사법체계를 폐지하고 경성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선 통감부 고등법원에서 평리원 재판 기능을 빼앗아간 셈이죠. 아울러 통감부 휘하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과 경찰 기능을 담당하며 주로 의병 탄압을 주 임무로 삼게 됩니다.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실질적 사법 장악으로 한국인 판검사는 보좌관 동의가 없는 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27년 11월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의 글씨로 확인되는 정초석이 새겨진 더욱 크고 강력한 법원이 세워집니다.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 건물이 완공된 것이죠.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당시 일본이 조선에 대한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 웅장한 규모로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곳에서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법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신채호 선생을 비롯하여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루어진 판결은 결코 공정하지 않았고 조선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한 후 경성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서울지방법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후 1961년부터는 대한민국 대법원으로 사용되며 한국 사법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업무가 점차 증가하면서 기존 건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1981년 대법원은 서초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이 건물은 더 이상 법원으로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서울시는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내부를 전시공간으로 개조하였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은 과거의 흔적을 간직하면서도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서울시립미술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기획 전시와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때 독립운동가들이 재판을 받던 이곳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예술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미술관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법과 정의가 흔들렸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의적인 예술이 피어나는 장소로 변화하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을 방문할 때 단순히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이 공간이 지나온 시간을 함께 되새겨보면 어떨까요?